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태임 기자 첫 뉴스는 뭔가요? 네, 신천지 대선 앞두고 국힘에 올인. 요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신천지가 여기가 이제 이만희 네, 총재인가요? 총회장인가요? 네, 총회장. 총회장이 있는 곳인데 대선을 앞두고 2022년에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라는 의혹이죠. 네, 앞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10만 명 가입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나온 보도나 이제 합수본 수사를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시기와 이제 숫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1년 말부터 작년까지 5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이제 책임 당원으로 가입했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온 거예요. 예. 현재 이제 검경 합수본이 정교유착 관련 비리 의혹 수사 중인데 지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각 언론사 단독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때 주요 이제 녹취록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예요. 그때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주목이 됐었잖아요. 신천지 교회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네.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또 퍼졌다. 이런 지탄을 네, 받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제 이만희 교주가 당시 이제 구속이 됐었고 예. 2020년 그해 겨울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지금 이제 공개된 녹취록들이 요 전후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 7월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구속되기 전인데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희 교주 목소리예요. 이재명이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압박하면은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구속되고 3개월 만에 석방된 시점인데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판사도 만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을 봤을 때는 이제 정치권에 좀 적극 개입하려고 한 이제 시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서 음.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사법경찰관과 함께 갔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저녁에 간 장면이 있어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 폐쇄하고 뭐 강경대응 나서면서 예.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예. 그리고 CBS 노컷뉴스가 그 신천지 2인자 고모 씨 녹취록을 확보했는데 이 고모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만희 교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하고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대권 주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 밑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대선의 정치적 영향력을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행사하겠다.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국민의힘에만 조직적으로 물론 현재까지는 의혹이죠. 가입한 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시기 경험이 좀 결정적이었다 볼 수 있는데 신천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제 신천지의 존립 위협으로 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이제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를 했다는 건데 지금 CBS가 그 당시 탈퇴한 신도 취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당시 신천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은 사탄, 악마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 구원자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상을 좀 찍어서 당원 가입을 통해 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려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적 당원 가입을 위한 지시도 좀 구체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나왔지만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제 작전명으로 이제 가입을 독려를 했다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란 표현 대신 빨간색 당, 뭐 필라테스 동호회 가입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이게 뭐 할당량에서 당원을 가입하는 것으로 나오면 걸리면 크게 걸릴 수 있으니 네. 필라테스 동호회 가입이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할당량도 부여를 했다고 하고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뭐 녹음주의, 외부의 절대 발설 금지 이런 이제 보안 지침도 다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2022년 대선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합수본은 2007년 대선을 앞둔 한나라당 경선 시기부터 요런 지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밀기 위한 당원 가입을 지시했고 또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원했다는 진술을 이제 확보했다는 거고 이외에 뭐 김무성, 권성동 요런 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인데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에 회동했다. 요런 예. 이제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 물론 시점은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2004년, 2005년 요때쯤인데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요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수본은 이게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갑자기 뭐 조직적 당원 가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정치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좀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한바탕 했는데 이제 신천지인지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이거는 터질 게 터졌다. 뭐 그렇게 보고 사실 터졌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옛날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도 이미 신천지가 한나라당에 가입했다라는 의혹과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예. 그때도 있었고 다만 계속 이제 뭐 넘어갔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신천지가 그 대선 후보 때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서 도와줬다. 그리고 신천지 간부가 중요 당직을 뭐 대변인인가 그 당직을 맡았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천지와 이 보수 정당 한나라당 계열의 유착은 굉장히 뿌리 깊은 거고. 그러니까 이만 그 홍준표 시장이 전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이만희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10만 명이 지난 대선 경선에 가입했다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만희를 아니까 직접 들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직접 들었다고 하면 만났겠군요. 예. 예, 뭐 만났든지 아니면 전화 전화 통화를 통화했든지. 했던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2004년에서 2005년 경에 63빌딩에서 이만희 홍준표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만났다. 거예요. 정치권의 소개로 뭐 만나는 거 죄는 아니죠. 근데 당시에 이제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세를 정치권에 확장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국면마다 좀 더 열심히 활동했던 시기, 좀 덜한 시기가 있었는데 조탱 기자가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코로나 예.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조직이 좀 위축되고 수사받고 이거에 대해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한쪽으로 확실히 붙는 이쪽 이제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발언들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우린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윤석열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때 2번이나 막아줬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하고 잘못되면은 다 이게 우리가 끝난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진술록이 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선까지 지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2024년 총선. 총선까지. 작년 총선. 예. 그때도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 관리했다라는 거면은 이게 수사를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이 뭐 뒤에 이제 단식 얘기도 하겠지만은 좀 눈여겨 볼 거는 신천지 특검 받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같이 하자. 통일교만 할 게 아니라 정교 유착이니 같이 하자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빼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니까 예. 하자 이렇게 변한 건가요? 그러니까 검경 합수단에서 지금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예. 사실 뭐 합수단에서 하나 특검에서 하나 어차피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털리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 대신에 별도로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중진 의원들이 신천지 특검 받자 차라리 지금 예.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에 통일교 특검을 얻어내자. 대신에 별도로 따로따로 특검하는 거를 제안하자라고 해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정교유착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신천지 같이 수사 대상에 놓자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하지 말고 통일교 특검 별도로 가고 신천지 특검 별도로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잘 뭔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치적 셈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두 개를 같이 수사를 하면은 신천지 기사, 신천지 수사가 훨씬 더 좀 포커스를 받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은 훨씬 더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우려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신천지 거는 계속 나올 테니까 통일교 특검만 하면 통일교 특검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당내 경선이 있거나 할 때 좀 약체 후보 있잖아요. 1위를 달리는 후보다 2위를 달리는 후보 쪽에 가서 우리가 가입하겠다 이렇게 좀 유혹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들 이제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꼭 사진이라도 찍자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 뭐 어느 당 가릴 거 없이 좀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좀 점조직처럼 좀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종교단체가 어느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뭐 지지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할당을 해서 당원을 가입시키고 그래서 정당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이건 이제 정당법 위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저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볼까요? 오늘 한덕수 1심 선고. 예, 오늘이 1심 선고. 네. 내란 혐의 재판의 첫 선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음. 건데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5년 나왔던 거는 이제 체포방해 사건 1심이었고 이제 내란 혐의 관련 선고는 이제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관심을 이제 이유로 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인물에 대한 선고 장면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하라 건의를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게 전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은 앞서 15년형을 구형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었고 재판부가 그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해서 선택적 병합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이제 추가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이 두 혐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고 또 이외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후에 이제 절차적 화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허위로 서류 작성하게 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가 있고 예.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선포문 이제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증 혐의 받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예.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재판에서 조팀 기자 쟁점적으로 이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이제 법원에서 오늘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다음 달 이제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사건과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정의돼 있는데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요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전 총리는 이제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뭐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일은 결단코 없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예. 지금 법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1997년 그때 전두환 노태우 사건 당시 그 판단을 좀 보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7년이 내려졌는데 그때 이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떠밀려서 하게 됐다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료, 그러니까 하급 관료의 일이다. 사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잖아요. 하급 관료로 볼 수 없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총리로서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혐의에 내란이 들어간 것 이전엔 체포방해 선고가 있었고요. 내란이 들어간 거는 첫 선고기 때문에 내란이냐 아니냐 사실 내란이 규정이 돼야 중요 임무 종사인지 뭐 방조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체포방해 예. 선고했을 때 그때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내란인지 여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란인지 여부가 지금 이제 첫 판결이 나오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 사례가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전에 12.12 쿠데타 때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이게 신군부한테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하는데 도와줬거든요. 그때 징역 7년을 선고를 했는데
하급 관료의 일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라고 하면서 이거 책임을 지웠단 말이에요. 그때 판결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내란에 대해서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라면은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때 같이 들어갔거나 뭐 모의하거나 예. 이러지 않았어도 충분히 제지하거나 그 역할을 하지 않았어야 될 뿐이 했다라면 이거는 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군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여했음이 지금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최초에 이게 내란 방조 혐의로 됐다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부가 특검한테 이거 공소장 변경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재판부는 이거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좀 중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5년 구형했는데 얼마 나올지 뭐 절반 정도 지난번처럼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에 선고가 있기 때문에 뭐 한 3시 좀 넘어서 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뭔가요? 장동혁 단식 현장을 찾는 발길. 지금 2회째입니다. 네네. 7일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국민의힘 이제 언론 공지가 있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치 이하로 낮아져서 이제 의료진이 긴급 이송을 권고했는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거부를 해서 의료용 산소 발생기로 이제 긴급 조치 중이다. 이런 문자가 어젯밤 10시 넘어서 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보수 결집이 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어제 뭐 장 대표의 쓴소리했던 인사들 이제 발길이 이어졌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식장 찾아서 장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가 미래 소속 의원들도 장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그 대안가 미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이제 너무 가혹하다, 통합을 저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곳인데 이 대안가 미래 소속 의원들도 현재 단식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이렇게 예. 밝혔어요. 그 초선 의원 15명도 별도 회동을 통해서 장 대표 지지 표명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뭐 당 원로인 황우여, 유준상 상임고문도 격려 방문을 했고 또 극우 성향 평가받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찾았고요. 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장 대표 찾았었는데 어제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두경 울산시장도 장 대표 방문하면서 어제까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다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다 찾았다는 건 뭐 광역단체장들이 그만큼 건강을 걱정할 수도 있고 네. 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천을 걱정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수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도 확장이나 뭐 수도권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꽤 안 좋은 걸로 네. 예,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단식이 이어집니까? 언제까지일지는 이제 몸 상태나 이런 걸 봐야 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좀 출구가 뭐냐 이런 얘기들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별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 열고 쌍특검 받아달라 이런 거 청와대에 전달했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좀 입장 바꿔서 신천지 특검도 받겠다 대신 따로 하겠다 했지만 민주당에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 들어봤을 때 따로 하는 건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서 이제 첫 행보는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예. 오늘 이제 홍 수석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러 국회에 오긴 합니다. 보통 이제 신임이 되면 네. 처음 임명된 뒤에 국회 찾아서 인사하고 그런 자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장 대표는 지금 단식 중이라 근데 이제 국회로 오게 되면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를 만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 또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여기서 또 관련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일단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 지금 단식을 1회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리더십 논란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단식하는 동안 해결이 되겠죠. 음.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24시간 했을 때도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칭송 뭐 대표가 역시 일을 대여 투쟁을 잘한다라고 했지만 이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한 날과 그 다음 다음 날까지. 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당내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슈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단식하는 동안 뭐 인간적인 도리 뭐 이런 것들도 인해서 좀 보수 결집이 되는 거는 맞죠. 다 왔습니다. 그래서 anything but 한동훈, 그래서 한동훈 빼고 지금 다 왔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그럼 이 이후의 상황들이 달라질 것이냐. 지금 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은 호소거든요. 호소. 정무수석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에 이제 그건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반응은 별로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민주당은 특히 이제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상황은. 그래서 뭐 신임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은 가겠죠. 가기는 갈 텐데 그런다고 이거를 지금 합의를 해줄 것인가? 그건 당이 할 일이다 이 정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끝을 맺을지 좀 뭐 실려갈지 뭐 조금 뭐 실려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그렇다 치고 공천원금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나 정부나 큰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이게 여론의 반향이 엄청 크면은 고민이 예. 될 텐데 지금 상황은 별로 뭐 반향이 없어요. 반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그린란드 욕심 반발하는 유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뭐 군사 조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더 노골화되고 있죠. 네, 그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유럽 8개국에 대해서 내달 그러니까 2월부터 10% 그리고 6월부터는 25%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세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가 최근 덴마크가 주관한 그린란드 합동 군사 훈련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이라서 이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가상 이미지 사진입니다. 예. 그린란드 그 미국 영토 EST 2016 계속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이제 미국 성조기를 이제 어떤 땅에 꽂혀 있는 사진인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린란드를 이제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볼 수 있고요. 또 캐나다,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성조기로 표시한 이제 합성 사진 이런 것도 본인 SNS에 올렸어요. 그린란드는 미국 땅이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조금 최근에 노르웨이 총리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직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 불만에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니 노벨 지금 평화상 안 줬다고 평화 군사적 네. 조치까지 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이제 뭐 현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의 군사 침공 뭐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서 대비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힌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경제 또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부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희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